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딥시크 논란 끝, 엔비디아, 나스닥 폭등 시작하나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딥시크 논란이 하나씩 해소가 되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미국 증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큰 폭락을 보였던 엔비디아와 나스닥 기술주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지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께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정보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요 뉴스 전부 다 하나씩 볼 거고요. 그리고 주요 지표 발표, 금리, 고용, 물가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업종 흐름 분석, 뭐 예를 들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특별하게 많이 올랐거나 내리는 종목이 있으면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분석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쭉 훑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기 귀찮은 정보들, 어려운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특히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계좌 수익 1%씩 증가한다 생각하시면서 댓글, 응원의 댓글, 뭐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하고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 뉴스 빼놓고 갈 수 없죠. 바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1월 21일 날짜로 트럼프가 취임식을 가졌고 그 이후 본격적인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막 진행되기 전인데요. 특히나 다양한 정책들. 왜냐면 아직까지도 다양한 지금 현재 임명된 장관들이 다 임명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이 진행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도입되기 시작한 관세 정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금속 등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였으며 2월 18일부터 철강, 칩이면 반도체 칩이죠. 석유가스 등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부과가 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칩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가장 잘 만드는 통신칩 같은 것들은 거의 무조건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대만에서 수입하는 GPU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월 18일부터 해당되는 특히나 석유화국 천연가스에도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2월 18일부터 지정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2월 달까지는 얼추 괜찮을지언정 3월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3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는 보통 한 달 뒤인 4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PC 지표 월말에 발표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CPI 지표 연초, 월초 그리고 월 말쯤 발표되는 PC 지표까지 지금 이제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때 지표 발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지표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물가를 낮추는데 그 금리를 낮추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가 안 낮아지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반드시 2월 18일 날짜부터 철강, 칩, 석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표 발표가 4월 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증시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4월 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시기입니다. 특히 4월 달은 추가적인 세금을 좀 걷는 시기이기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와 함께 4월 달은 조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월 18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구나로 끝내지 마시고 지표 발표하고 엮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석유 관세를 10%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금 4월 1일까지 무역 및 관세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 석유 관세를 10% 낮춘다고 합니다. 이건 좀 특이하네요, 그죠? 요 지표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시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정책이 되게 급진적으로 나올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죠. 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자신의 정책을 함께 이끌어갈 다양한 인물들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명 전이라서 여기 4월 달부터 본격적인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의 원자재 비용 상승과 소비자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상승시킬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트럼프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도구로 강조하며 이를 무역 상대 국가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트럼프가 협상 자체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지는 앞서 말씀해 드렸던 바와 같이 관세가 바뀌는 시기가 2월 18일부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관세 변화에 대한 내용도 4월 1일부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4월 달, 5월 달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때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표 발표 내용들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다 살펴볼 거니까요. 기억 대략적으로만 이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 계속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뉴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에 대한 이야기 명확하게 일장이 나와가지고 일정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 주제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죠. 트럼프 엔비디아 CEO 만나서 좋은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엔비디아 CEO 젠스당과 회동을 해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위험 및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을 좋은 논의라고 평가하며 황 CEO를 신사라고 칭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황 CEO와의 첫 만남으로 주요 IT 리더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수출하는 저사양 반도체에 있단 말이에요. 저사양. 좀 사양이 많은 성능이 좀 낮은 저사양 지금 이제 GPU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금 이제 GPU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일어나지 않을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젠스당을 직접 불렀다는 이야기는 아마 규제를 놓더라도 어느 정도 협력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당장에 이제 만약에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에 GPU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싱가포르향 엔비디아의 매출이 22%, 23%나 됩니다. 그러면 이 싱가포르향 지금 이제 매출이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엄청난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락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젠스당도 아마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상해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불렀다라는 건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간을 어느 정도 줘서 바로 타격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을 줄 가능성이 높고 뭐 잘하면은 규제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트럼프가 본격적인 규제를 앞두고 젠스당과 만났다라는 내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이후에도 아마 정책이 아마 서서히 준비되면서 빠르면 3월 달, 늦어도 한 4월 달쯤에 규제에 대한 내용이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본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자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들,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쓴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명품 파는 그룹들, 지금 현재 LVMH 그룹이라든가 쉘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 내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를 이유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유럽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 웬만하면 다 관세 부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을 지어야겠죠. 공장을 짓는데 도대체 이제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지으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해당 기업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일단 관세를 주어지는 건 관세가 매겨지는 건데 사실상 확신을 가지고 일단 가는 것 같고요.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요. 일단 관세는 부과될 것 같은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본토의 제조업을 살리기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것에 부응하기 해주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이에 따른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이번 연도 내에도 추가적인 투자 발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서로 좀 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관세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H&M 등 기업들은 공급망 조정을 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도 새로운 공장 입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에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만한 내용이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인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예산 격차 목표를 낮췄다라는 내용입니다. 인도 시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1위 국가가 미국, 2위 국가가 중국이죠. 그 이후에 뭐 3위, 4위 아직 뭐 다른 국가들이긴 하지만 OECD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3위로 떠오를 만한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구도 이미 중국을 넘어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가 싸다로 끝날 얘기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싸거니와 심지어는 이 한 명 한 명 다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 시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인도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큰 성장이 예상이 돼서 뭐 한국 기업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재무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소득세 면제 기준을 120만 루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금을 면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었고요.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예산 적자를 GDP 대비 4.4%로 축소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미 뭐 재정 적자가 엄청 심한 편은 아니니까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보면 경제 성장률은 6.3%에서 6.8%로 예상되며 스타트업 지원, 노동 지역적 산업 육성,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잘하면 한국이기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야당 반발 속에 증시는 0.4% 하락했으며 정부는 14조 8,200억 루피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세금을 좀 깎아주고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빈자리를 메꾼다는 소리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을 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도가 이러고 있는데 이어서 뭐 중국도 2025년도에 대량 정부의 지출을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도 추가적인 재정적으로는 조금 비용을 재정적인 이제 그 지출은 감소시킨다고 했지만 세금을 인하시키면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시기도 좀 다가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주요 지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입니다. 굉장히 우리 미국 주식에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미 목요일 날짜로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GDP 발표도 나왔는데요. 2.3%로 해서 예측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요.
직전 지금 GDP 발표보다도 좀 낮게 나왔습니다. 직전 분기죠. 3분기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낮게 나오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버리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GDP 성장률이 조금 휘청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주식시장 기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골디락스 분위기를 내고 있죠. 뒤에 이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지금 좀 낮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수당 청구 건수는 말 그대로 실업자들이 저 실업했어요라고 하면서 일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요. 이것이 많아지면 실업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예상치보다 좀 낮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제가 이제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온 거죠. 전달보다도 낮아졌고 직전 예상치보다도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실업 추당 청구 건수는 워낙에 이제 변동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표를 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완전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한쪽은 안 좋게 나오고 한쪽은 좋게 나오면서 골디락스라고 하면서 보통 골디락스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대표적인 호재성 뉴스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유동성이 풀리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31일 날짜로 지금 이제 개인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PCE 지표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보통 CPI가 있고 PCE 지표가 있는데요. 둘 다 물가 지표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PCE 지표가 조금 더 정확한 수치로 많이 지금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CPI가 많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먼저 매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CPI 지표에서는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 지표에서는 상세 항목들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기 쉬울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표 자체가요. 이전 수치하고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죠? 2.8이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당하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2월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하면서 연준의 목표치 2%를 넘었지만 시장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와 지금 이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죠. PC는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며 이번 수치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해 연내 금리 인하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뭐 2번 정도 인한다고 기대하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인플레이션 지표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FOMC 발표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꽤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저번 달 대비해서도 낮아진 것도 아니고 이게 왜 2.8을 긍정적으로 보나요? 좀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왜 그런 거냐면 근원 소비 물가 지표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원유하고 천연가스라든가 식료품 가격들을 제외한 지표를 우리가 선으로 그려봤을 때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등락폭이 일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냐라는 시선이 많이 이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아지면 더 좋겠지만 뭐 지금 현재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지표 발표 덕분에 증시는 좀 반등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 꽤 많은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되고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5월 지금 현재 2월 5일 날짜로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한 부분도 1월 달 고용 변화 부분도 수요일 날짜로 계속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지표 다 매력적이고 잘 봐야 되지만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지표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짜로 발표되는 이 지표가 가장 핵심이에요. 보통 이제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 건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직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도 괜찮아졌고 실업자들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비농업 고용 지수, 농업을 제외한 고용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좋게 나온 거에 비해서 미국의 시간당 임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냐면 밑에 있는 지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시간당 임금 경제가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다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겠죠. 사업 규모를 키우고 싶으니까요. 그죠? 근데 실제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경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다양한 지표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에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 지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업종별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진정된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그래도 일부 조금 더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그래도 큰 폭락은 아닌 모습이고요. 그냥 변동성 안에서 좀 흔들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 이제 반도체 AI 관련된 기업들도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죠. 뒤에 이어서 지금 이제 장외 시장, 지금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잘 반등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네요. 그럼 애플이 왜 많이 올랐을까 좀 보면요. 매출이 급감해도 매출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월가가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애플은 1분기 매출이 5% 성장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중국 매출은 11% 감소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691억 달러의 월가 예상치에 못 미쳤으며 팀쿡 CEO는 중국 매출 감소의 절반 이상이 재고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AI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 현지 협력사를 찾고 있으며 4월에는 유럽과 다른 시장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신흥 시장 성장과 AI 기술이 아이폰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칠 것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근데 이렇게만 표현이 되긴 했는데요. AI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최근 애플이 고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AI 관련된 지출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딥시크 사건 이후로 과도하게 AI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들이 좀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에 따른 반사 효과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주제이기도 했죠. 딥시크 논란이 슬슬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렇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짧게 정리해 보면 최대한 핵심만 정리해 보면요. 딥시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 메타라는 기업보다 10분의 1 비용으로 AI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싸고 좋게 만들 수 있잖아라는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슈가 굉장히 거짓이 섞여 있는 정보다라는 주장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됐는데요. 이것만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딥시크라는 기업 자체가요. 여태까지 사용한 AI에 사용한 비용인데요. 밑에 보시면 지표를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은 운영 비용이 1.3조입니다. 억이 아니에요. 조입니다.
자본 지출 비용, 자본 지출 비용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자본, 뭐 부동산이라든가 다양한 자산이겠지만 여기서는 뭐 GPU 구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본 지출 비용 2.2조. 그래서 보시면은 총 다 해서 3.5조 가량의 AI를 위한 투자가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럼 과연 이 기업이 10분의 1 비용으로 효율적인 AI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10분의 1 비용만 들어간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진짜 싸게 들어간 거 맞아? 3.5조 갖다 부었는데? 그죠? 그리고 딥시크가 최근에 만든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서버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 내부 이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이미 주요 프로젝트다라고 이미 평가가 났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인데다가 기존의 AI 투자한 비용이 3.5조다. 정말 이게 싸게 만들어진 AI일까?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대한 지금 이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재가 있었지만 엔비디아는 그래도 안정을 좀 찾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딥시크 사건이 이렇게 과도하게 흔들릴 사건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번 1분기 1월에서 3월 달은요. 시장의 유동성, 현금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줄어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제 이유는 이미 직전 영상들에 계속해서 저희가 유동성에 대한 흐름 분석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직전 영상에 이미 분석해 놨으니까 바로 직전 영상 지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왜 1월 달에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이 타이밍을 저점을 잡아서 우리가 반등의 수익을 좀 볼 수 있을지 전략을 잡아 나가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한눈에 좀 정리해 보면은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흔들리는지 굉장히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4월 달, 5월 달에 아마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 지표 이번에 PC 지표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에너지 가격, 원유하고 천연가스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지금 이제 지표에서는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지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달, 5월달에는 조심해 보셔야 된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딥시크 논란이 종식되는 분위기라고 했죠. 딥시크가 애초에 3.5조 원의 AI에 쏟아 부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저렴한 가격이 맞냐? 저렴한 가격 아니죠. 돈 많이 들어간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딥시크 출시 이후에도 제가 뭐 해당 자료까지 준비하지 못했는데 H100에 대한 사용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많다는 거죠.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어차피 딥시크도 돈 많이 쓰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결국 돈 많이 써야 AI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지금 알고리즘을 잘 구성한 비용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큰 비용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점, 엔비디아가 그럼 왜 이렇게 반등을 좀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직전에 말씀드린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미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2위 한다 만다 하는 기업이잖아요. 유동성에 영향 많이 받죠.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영향 많이 받는다 설명드리고요. 앞서서 주요 시장 뉴스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AI 반도체 규제할 텐데요. 어떤 규제가 나올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아직 제대로 반등을 못한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싱가포르하고 중국향으로 GPU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변수를 보여주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해당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내린 결론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딥시크 논란은 끝이 났다. 다만 다음 논란이 하나 남아 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중국 AI 반도체 규제에서 바로 엔비디아의 매출의 20%가 담당되는 싱가포르향 매출의 위감이 좀 조성이 됐다. 그래서 아마 주가는 바로 반등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해당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는 시기가 와야 이 두 개 가지가 해결이 돼야 증시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직전 영상에 정리해놨다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바로 직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규제를 할지 말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발표되는 시기는 너무 빠를 것 같진 않고요. 3월달, 4월달쯤은 돼야 트럼프가 아직 장관들의 임명을 다 못했어요. 장관들이 어느 정도 임명이 돼야 그제서야 규제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나올 것 같아서 바로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횡보하다가 늦어도 한 4월달, 5월달, 6월달쯤 돼야 좀 증시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급락이 좀 멈췄다는 것에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작 생각해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증시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주요 지표 내용들을 쫙 훑어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얼추 알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대응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시황 브리핑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분들께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